심장이 너무 아파요. 내 이름은 세라. 요즘 컨디션 난주가 심해. 미나미 매니병원에 왔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리가. 검사라도 해주면 안 되나요? 귀찮은데 얼른 좀 나가지. 난 어떻게든 최근 느낀 것들을 자세히 의사에게 어필해보지만 그러고 보니 이틀 전에 운명의 여인을 만나고 나서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건 전문용어로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상사병. 그렇다면 역시 그 사람은 운명의 여인. 그럼 고마웠어. 대체 뭐야 저 녀석. 진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간 내 목표차는 도달하지 못하는데. 호이. 드디어. 내 이름은 모리타 아유무. 초등학교 5학년이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에 걸려서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야. 야, 이 정도 공은 잘 받아야지. 너 진짜 운동신경 제로다, 제로. 미안. 넘어진 장소에 우연히 돌이 있었던 바람에 내 다리는 크게 상처가 생겨버리고 말았다. 어쩌지? 생각보다 너무 아픈데. 난 그 상처를 바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었다. 걷다 보니 점점 더 괴로워져서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리기로 했다.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서 없으니 나 혼자서 병원에 오긴 했는데 진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눈앞에 있는 진료실로 들어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잖아. 사이좋게 지내서 뭐가 나쁘겠어.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들이었다. 저기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놀래라. 너 뭐야? 멋대로 들어오면 어떡해? 그게 다리를 다쳤는데 너무 아파서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상처도 못 참고 어디서 엄살이야? 이 정도 상처는 침만 발라도 낫겠다. 우리들은 바쁘니까 썩 나가.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난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엄마 아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상처에 침을 발랐다. 이걸로 진짜 낫기는 낫는 걸까? 그중 병원에서는 없다고. 못 찾겠어. 이 병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연구 결과만 있으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필사적으로 어떤 데이트를 찾고 있을 무렵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왔다. 어머, 선생님들 아직 계셨어요? 내일 외래 예약이 있는 환자들 정보 좀 보고 있었지. 더 이상 진행하면 수상하게 여길지도 몰라. 내일 계속하지. 그래요. 아직 시간도 있고. 이제 다 봤으니 뒷정리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들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그나저나 저 선생님들은 언제부터 계셨더라? 그 후로도 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믿고 매일같이 상처를 핥고 있었지만 상처는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전혀 낫질 않잖아.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 아파. 야, 너 저번에 넘어져서 생긴 상처 아직 안 나았냐? 이걸로 치료 좀 해줘. 타카유키 군은 그렇게 말하며 풀을 가져왔다. 그걸로 어떡해? 이걸 상처에 바르는 거지, 바보야. 뭐? 아플 것 같은데. 거절 말고 자자. 이걸로 상처 바로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내 상처에 풀을 바르기 시작했다. 야, 뭐하냐? 재밌겠다. 나도 해볼래. 다들 몰려와서는 내 상처에 풀을 바르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낫는 거 맞아? 괜찮대도.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신데 내가 그걸 모를까봐? 그니까 나만 믿으라고. 그렇구나. 날 걱정해서 고마워.
이걸로 나았으면 좋겠는데. 저 바보 같은 녀석 진짜 믿다니. 풀을 발라서 나을 리가 있냐? 풀을 바르고 난 후 잠깐은 통증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아야야, 이상하다. 풀은 충분히 발랐는데 금방 통증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상처를 확인해 보니 더 심해졌잖아. 더 심해진 상태를 보고 난 다시 한번 풀을 잔뜩 바른 다음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아야야, 너무 아프지만 이걸로 나을 수만 있다면. 여기도 없네. 이 서버는 없나 보다. 연구자용 서버에 접속하는 액세스 코드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누구야? 또 너냐?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여긴 진료 안 한다고. 얼른 나가. 두 사람은 날 내보내려 했다. 밀지 마세요. 다리가 아파서. 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자료들을 모두 떨어뜨리고 말았다. 으아! 대체 무슨 짓을?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다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정말 낫지 않아서 반 친구들이 풀을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요. 발라봤는데. 그건 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군. 맞아. 더 많은 양을 바르면 좋아질 테니 힘내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 통증이 없어질까? 내가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 길. 오랴? 상처에 바른 풀 때문인지 본 적 없는 카드가 붙어 있었다. 뭐지 이건? 미나미 매니병원 아이디 카드? 그 카드는 날 진찰해준 의사 선생님의 사진이 붙어있는 아이디 카드였다. 아, 나도 모르게 갖고 와버렸네. 바로 그때. 안 되겠어.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 다리의 한계를 느끼고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저기 너 괜찮니? 다리 상처 어떻게 된 거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방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게? 붕대 같은 것도 안 감아준 거야? 이런 큰 상처를 그냥 두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 형은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병원에 날 데려다 주기로 했다. 아주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안심해.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상사병이야? 난 원인을 알면서도 모르는 상태였다. 어떻게 된 건지 통증이 계속되었기에 다른 병원에 찾아왔다. 이건 상사병 같은 게 아니야. 뭐라고? 그치만 얼마 전에 간 병원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굉장한 오진이야 그건. 대체 어떤 의사인지. 이건 어떻게 봐도 병의 전조 증상이야. 아직 가벼운 증상이지만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관찰해봐야 해. 그렇구나. 위험했군. 그런 진단을 받고 있던 그때. 멀어보시장. 친구분이 그 유명한 모로보시 재벌의 모로보시님이었어요? 맞아. 이거 실례했어. 그럼 처방전 내줄게. 고마워. 그쪽은 어떻게 된 거야? 저 체육 수업에서 넘어져서 여기 이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침만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 그래서 침을 발라봤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내가 모로보시님께 설명을 하자. 이 의사. 내가 저번에 진료를 받았던 그 의사잖아. 네? 이건 어떤 의사가 봐도 봉합이 필요한 중증인데 침을 바르면 낫는다니 말도 안 돼. 그럼 일단 그보다 먼저 치료하지. 좋아. 이걸로 괜찮아질 거야. 제대로 꿰매기는 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역시 모로보시님 이렇게 빨리. 그건 그렇고 이 의사는 대체 뭐지? 그러면 나에게 맡겨줘. 세라라는 형은 노트북을 꺼내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건 왜 그래? 아이디를 검색해봤는데 미나미 매니 병원 홈페이지에 이 의사는 나와 있질 않네.
아이디는 있는데 시스템 서버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뭐? 그게 무슨... 이 사람은 그 병원에 존재하지 않은 가짜 의사라는 거야. 뭐라고? 그건 아주 흥미롭군. 그 병원 의사로 위장해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이거 큰일이네. 확인해 보도록 하지. 오늘도 우린 우리의 목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다. 이대로 못 찾는 건 아닐까? 큰일이군. 이제 슬슬 우리가 침입해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 거야. 우리 부부는 그 어떤 이유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전 의사들이다. 안심하시죠. 곧 나으실 테니 회전율을 높이려면 자세히 볼 시간은 없지. 이 약을 매일 먹으면 곧 나으실 거예요. 자, 다음. 돈을 벌기 위해 대충대충 진료를 했고 수술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우리들의 의사 면허를 박탈? 말도 안 돼. 폐업 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이것 좀 봐. 미나미 매니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 연구가 곧 완성된대. 이걸 훔쳐서 우리들의 발표를 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의사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그래서 우린 병원에 침입하기로 한 것이다. 찾았다. 이게 그 연구 데이터임에 틀림없어. 좋았어. 이걸 발표하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어질러두면 침입한 사실을 들킬 테니 얼른 치워두자. 알았어요. 우리들은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도록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자료실에 나가려고 했는데 어라, 왜 문이 왜 안 열리지? 보안 시스템 전원이 꺼져서 못 나가게 된 걸 수도 있어. 젠장, 하필 이럴 때. 금방 복구될 거긴 한데 답답하네. 그러자 안타깝지만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어. 자료실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자료실에 놓인 모니터에서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인물이 보였다. 모로보신님이잖아. 어째서? 세라 형이 원격으로 자료실 보안 시스템의 전원을 꺼버린 후 모로보시님은 노트북 카메라로 가짜 의사들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들은 이 병원의 의사들은 아닌 것 같군. 그 병원에서 개발 중인 연구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침입한 거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들켜버리다니. 내가 나도 모르게 가져온 이것 덕분이죠. 난 카메라 너머로 위조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었다. 그건 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아들이 이 소년에게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 뭐? 타카유키가? 그렇다. 자세히 찾아보니 이 가짜 의사들은 나의 같은 반 친구 타카유키의 부모님이었던 것이다. 자네들의 아들이 이 소년의 상처를 풀로 치료하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위조 아이디 카드가 아유무군의 상처에 붙어서 나에게까지 찾아오게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오지가 눈앞에 있었는데. 자네들처럼 환자를 진작에 봐주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앞으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의사를 복귀할 수 없도록 내가 전력을 다해서 막아주겠어. 그럼 그렇게 알도록.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우연히 겹치다니 신기하네요. 역시 나쁜 짓은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 후 가짜 의사들이 있는 방으로 경찰들이 갔고 그들은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젠장! 체포당하다니. 그 후 사건을 알게 된 미나미 매니병원의 원장님이 나에게 사죄하러 왔다. 네가 그 피해를 입은 소년이구나.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모로보시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괜찮아요.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날 학교에 가자 내 상처에 풀을 바른 친구들이 선생님께 혼나고 있었다. 상처에 풀을 바르면 낫는다니 그럴 리가 없잖니. 다들 아유무군에게 사과하도록. 미안.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미안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괜찮아. 그리고 타카유키 군은 부모님 자랑을 항상 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발각되는 바람에 꽤나 창피해하는 것 같다. 맨날 자랑하더니.
아야무군에게 한 치료, 그런 발상도 이상하고 역시 타카유키 군도 의사는 못 될 것 같아. 젠장! 여러분은 상처에 풀을 바르거나 하지 말게. 채널 구독 잘 부탁해. 부자들이 모이는 호화로운 버스 투어. 오늘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렇지. 가끔은 이런 여행도 나쁘지 않군. 그러게 참가한 보람이 있네. 내가 경영하는 호텔의 제휴업체인데 어떤 여행 상품인지 궁금해서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 잠깐. 아까부터 이 버스 역주행하고 있잖아. 그럴 리가.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보는 아리스. 아니야, 진짜 역주행 중이야.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엉망진창이다. 그치만 이것 때문에 잘릴 수는 없으니 역주행하라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위험해. 이제 모두 끝이다. 다들 몸을 낮춰! 예상대로 앞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아파. 내 이름은 나카무라 쿄스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방금 전에 갑자기 정면에서 오는 커다란 버스랑 부딪혀서 그리고 맞다. 엄마는 쿄스케. 엄마, 다행이다. 다행히 의식은 있구나.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엄마는 필사적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다.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꽤나 중상을 입었기에 재활치료가 필요했다. 교스케, 어떻게든 잘 걸을 수 있도록 열심히 치료받자. 응, 난 괜찮아. 엄마가 더 많이 다쳤으니 조심해서 재활해요, 우리. 그렇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드디어 찾았구만. 누구시죠? 아, 전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명함을 건네는 남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우리 차와 사고를 낸 버스투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드디어 대표가 사죄를 하러 왔구나 싶었는데 이거 꽤나 크게 다치셨나 보네요. 그렇지만 이건 그쪽 잘못이 크니까. 뭐라고요? 틀림없이 그렇죠. 당신들의 무모한 운전으로 우리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 수리비 1억엔 내주셔야겠습니다. 제대로 지불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명백한 버스 측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수리비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 저희가 좀 바빠서. 그럼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장과 비서는 가버렸다. 이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엄마는 멍하니 건네받은 봉투를 보고 서 있었다. 그렇게나 놀란 얼굴을 하다니 웃기네요. 뭐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수리비를 잘 받아야 할 텐데. 잠깐만요. 뭐야? 난 다친 다리를 이끌고 겨우 그들을 따라잡았고 히라마츠라는 그 사장에게 충고를 했다. 좋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체 뭐야? 이 꼬마는 그렇게나 억울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화나면 좀 무섭거든요.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참나 그럴 리가. 전 제대로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전 몰라요. 그래. 크게 웃어버리고 넘겨버린 사장님과는 다르게 난 뭔가 찝찝함을 느꼈다. 대체 뭐지 아까 그 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어린애가 아무 말이나 한 것일 수도. 그치만 뭔가 나쁜 예감이 들어. 아까 그 소년이 한 말 무슨 뜻일까요? 응?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잖아. 그렇겠죠? 다음 날 사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어라? 회사에 계실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나보다 일찍 출근해 계실 텐데.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장님. 난 걱정이 되어 주변 다른 사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사장님? 글쎄요, 못 봤는데요. 모르겠네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바로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한마디. 저희 엄마가 화나면 좀 무섭거든요.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설마 사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큰일이다, 큰일. 대체 어떻게 해야... 아니, 저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서 뭘 다시 물어봅니까? 우리 호텔과 맺은 모든 제휴 끊겼다고요? 그렇게 갑자기... 그렇지. 그 사고를 낸 버스에 진구지 씨도 타고 있었다고 했나? 그것 때문에? 사고에 관한 거라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뭐 다치지도 않았고요. 네? 그게 아니면 대체 왜... 당신은 그 누님을 그렇게 대해선 안 됐어요? 누님이요?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 모른 척 하지 마시죠. 설마 그 여자?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너무 큰 적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게 무슨... 그럼 전 이만 무사하길 바랍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전화 왔어. 사장님, 지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미안. 지금 너무 큰 일이 생겨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지? 일단 회사로 빨리 오시죠. 알았어. 내가 회사에 도착하자. 네, 히라마츠 관광회사입니다. 네? 취소요? 네, 히라마츠 관광회사입니다. 네? 취소? 네, 여보세요. 캔슬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캔슬 연락이 끝도 없이 들어와요. 뭐라고? 그러나 사태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히라마츠 사장님, 이번 사고에서 버스가 역주행하고 있었다는 목격 정보가 있는데요. 사장님, 바깥에 보도진들이... 이럴 수가. 어쩔 수 없지. 다녀올게. 네,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저희 사원이 서두르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회사 규칙상 늘 항상 안전운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럼 회사의 지도 방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보도진이 돌아간 후 어이, 자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역주행이라니 그게 말이 돼? 네, 그렇지만 역주행해서라도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그건 난 모르는 일이야. 우리 회사는 안전운전 제일이라고. 이럴 수가. 항상 스피드 제일이라면서 시간 맞춰 도착 못하면 역주행해서라도 도착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역시 말도 안 되는 사장님이시네. 자, 그럼 슬슬 작전 시작해보죠. 그 후 전화가 너무 울려대는 통에 사원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이, 긴급으로 투어 의뢰가 들어왔는데 누구 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 있나? 아이, 정말 아무도 없잖아. 안 그래도 일이 없는데 여기서 거절할 수는 없지. 오기가 생긴 나는 직접 승무원으로 버스에 타기로 했다. 이 버스 맞지? 응? 버스에 탄 순간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뭐야, 이 버스. 왜 이렇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남자들만 수두룩한 거야? 아니, 설마 이건 조폭들? 위기감을 느껴버린 나는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네요. 금방 내리려 했지만 문은 닫혀버렸고 버스는 출발했다. 어이, 멋대로 출발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버스의 책임자는 나.
난 운전수에게 한마디 하려고 그쪽을 돌아보는데 뭐야,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운전하고 있던 녀석은 다른 녀석들보다 한층 더 사나워 보이는 조폭이었다. 형님, 버스까지 운전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웬일인지 설레어하는 듯한 조폭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운전하고 있는 장본인이 인파의 두목인 것 같다. 안 돼! 안 돼! 구조파 두목에게 시비를 걸어버리다니! 목숨만은! 자, 그럼 다음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차기 바로 직전 난 그 장면을 떠올렸다. 저희 엄마가 화나면 좀 무섭거든요.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때 빨간불 멈췄다. 바로 지금이야. 난 버스의 문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눌러 숨가쁘게 도망쳤다. 일단 달려야 해. 무조건 달려.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지. 이럴 수가. 어이, 거기 서지 못해. 아무리 도망쳐도 버스가 날 쫓아오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붙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열심히 도망치려 뛰어보지만 버스는 멀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젠 더 이상은 무리야. 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지. 버스 탄 조폭을 내가 따돌릴 수 있을 리가. 두목과 그 부하들이 내려서는 아, 술래잡기는 벌써 끝난 건가? 아, 히라마츠 씨, 왜 버스에서 내린 거야? 즐거운 투어를 만들어주는 회사 아니었나? 난 완전히 조폭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이제 끝인가? 바로 그때 한 대의 고급차가 멈췄다. 이번엔 대체 뭐지? 거기서 내린 사람은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히라마츠 씨 오랜만입니다. 친구지 씨까지. 아니야. 일단은 도망쳐야 해. 여기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목숨만은 좀 살려주세요. 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필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니까 제가 충고해 드렸는데. 그럼 일단 누님께 청구한 1억엔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건 저희 쪽에서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소희 잘못인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위자료를 챙겨드려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진구지 씨는 위자료 1억엔을 청구하는 서류를 히라마츠 사장에게 건넸다. 네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이걸로 해결되겠다. 다행이야. 버스 수리비도 걱정 없겠다. 만족했어. 다 해결됐다고. 우리들이 만족한 채 돌아가려고 하죠. 잠깐만요. 네? 또 무슨 볼일이라도. 그래서 네 어머니는 대체 뭐하는 분이시니? 이렇게나 인맥도 있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 그건 말이죠. 하하, 항상 이렇게 좋은 호텔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또 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호텔 오너다. 쿠조파는 우리 호텔의 단골 손님 되겠다. 그리고 누님의 경영은 항상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머 정말? 고마워 친구지군. 진구지 씨와는 호텔 경영자로서 동료 같은 사이라고 한다. 그렇게 엄마는 모든 사람에게 누님이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저씨들이 다녀간 후에 엄마가 연락을 좀 돌렸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된 거군. 수수께끼의 대학생 경영자와 조폭계 큰손과 연결되어 있는 여자였다니. 나 대체 그런 사람을 왜 적으로 돌린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장은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난 이만. 잠깐. 설마 이대로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네? 위자료 건과는 달리 당신의 회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무슨... 사원들에게서 이미 정보는 입수했는데 보실래요? 그렇게 말하며 진구지 씨가 보여준 영상에는 사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역주행을 해서라도 맞추어라라고. 저희는 항상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런 일을 저지른 사장님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후 바로 경찰차가 도착했고 체포하다. 히라마츠 사장은 연행되었다. 젠장.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 감사해야죠. 누님은 제 지인이 올 테니 그 차로 먼저 돌아가세요. 네. 한 건 했네. 돌아가는 길은 안전운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감사했습니다. 아, 목적이 같았으니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 우리랑 같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겠나? 아무 문제 없죠. 그보다 조폭이라고 해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친절하시네요. 무슨 말인지. 위자료 서류도 만들어 주셨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10배로 100억엔 청구해도 됐을 텐데요. 하, 저 사람 우리보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럴지도. 자동차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지. 그치만 안전운전 잊지 말라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서둘러야 해. 빨리 안 가면, 빨리 가지 않으면. 내 이름은 타니구치 코에이. 가파른 산길을 필사적으로 자전거로 오르고 있다. 드디어 반 정도 온 건가? 1시간 정도 더 가야 해. 난 자전거로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이 길을 매일같이 다니고 있다. 그 이유는 늦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지각을 면했다. 바로 학교에 가기 위해서다. 다들 매니패드로 매니글러스를 열어보세요. 오늘은 다양한 체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이 지리 수업이 나에게 있어 최악의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산의 경사에 대해서 말인데요. 어라? 이런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네? 큰일이다. 저 집 우리 집인데. 와, 진짜네. 저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심지어 내가 작게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산속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확대해봐야지. 야, 이거 코웨이 아니야? 맞잖아, 이 자전거. 어머, 정말? 코에이 너 여기 살고 있니? 네? 그게... 심지어 가장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카사가 날 발견해버리고 말았다. 야, 너 이런 낡아 빠진 집에 살고 있는 거냐? 완전 대박이다. 근데 비세고 그런 거 아니야? 얼른 이사하는 게 좋지 않니? 아니면 이사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반 전체가 내 집에 대해 알게 되어버렸다. 안녕하세요. 야끼소바빵 주세요. 코에이짱 야키소바빵 오케이. 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늘 반갑게 맞아주는 매점의 케이타 형. 그게... 난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코에이짱 산속에 살고 있구나. 네, 집이 지은 지 오래돼서 좀 낡았지만 이사 계획은 없어?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 있는 집이라서요. 그렇구나. 소중한 장소네. 케이타 형은 늘 항상 이런 식으로 내 고민을 들어주곤 한다. 맞다. 얼마 뒤에 큰 태풍이 온대. 그래요?
올해 가장 큰 태풍이래.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렇다. 이대로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태풍에 대해 들은 나는 좋아. 이걸로 버틸 수 있겠지? 집의 외벽에 나무 판자를 덧대는 등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비를 했다. 지도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안쪽이었지? 네네. 조금 더 안쪽이요. 코에이 군의 집이 도대체 얼마나 낡고 허름한지 한번 봐둘까 싶어 츠카사 군과 함께 왔다. 재밌겠다. 대체 얼마나 허름할까요? 그러게 말야, 츠카사 군이랑 완전 다르다니까. 아버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이라 장래 유망한 츠카사 군은 내 맘에 쏙 드는 학생이다. 여긴가 봐요. 진짜 첩첩산중에 있구나.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번 태풍이 오면 이 집 괜찮으려나? 장래성이 없는 학생에게 내 시간을 쓰는 건 아깝기도 해서 어떻게 해줄까 고민한 끝에 아, 이 판자 없애버리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요? 어머, 정말 그렇겠다. 그럼 해볼까? 우린 둘이서 외벽 보호를 위해 붙여둔 것 같은 나무 판자를 모두 떼어내기로 했다. 영차! 집이 낡아서 그런가? 나무 판자도 헐렁하네요. 정말 쉽게 떼지네? 그 기세로 진행하다 정신 차려보니 진짜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올 정신도 없을 거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 현재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타카시 씨 실황을 전해주시죠. 네, 타카하시입니다. 여긴 지금 태풍이 상륙했는데요.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은 점점 더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올해 최대라면 어느 정도일까? 나무 판자 정도로 괜찮았으려나? 이렇게나 태풍이 거세면 설마... 오늘은 일단 집에 빨리 가야겠다. 이럴 때 자전거로 2시간씩이나 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날씨에 더더욱 시간이 걸릴 거야. 차가 있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카스미 선생님 쪽을 보는데 스카사구는 오늘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땡큐요 카스미 선생님. 당연하지, 츠카사군인데. 치카사는 변함없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얼른 가야 해. 서두르자. 나무 판자가 잘 견뎌줘야 할 텐데. 그러나 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나 약했던가? 도착했을 때쯤엔 외벽이나 지붕이 무참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무리였나? 이 정도 피해로 끝난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해. 어쩔 수 없이 비옷차림으로 난 집 여기저기를 손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뭐지? 이 산속까지 대체 누구지? 낯선 차가 한 대 우리 집 앞에 서는 것이었다. 저건 우와,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한데?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는 카오리 선생님의 차였고 거기엔 츠카사 군도 타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그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번 태풍은 좀 힘드네. 집이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니까 고치는 데 집중하렴. 내일부터 학교는 안 나와도 된다. 네? 자퇴서는 내가 알아서 내놓을게. 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고 두 사람은 그대로 가버렸다. 그리고 태풍이 지난 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남은 건 더욱 낡고 허름해진 집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래도 더 이상은 무리겠지. 이렇게 된 이상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는 예산을 확인했다. 이 정도인가? 그럼 네, 저기
10억엔 정도 들여서 집을 다시 짓고 싶은데요. 오늘도 어찌어찌 시간 내서 왔군. 평소처럼 2시간에 걸쳐 등교를 했다.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디 간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 학교에는 무슨 일이니? 아니, 오늘 평일이니까 학교에 당연히 와야죠. 근데 제 자리는 뭐래니? 자퇴서 내가 대신 내준다고 했잖아. 진짜 자퇴서를 내신 거예요? 아니, 집이 그 모양 그 꼴인데 학교 공부를 어떻게 계속한다는 거야? 카스미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놀라고 있었는데 츠카사가 다가왔다. 야, 너 학교에 왜 왔냐? 왜냐니? 너 자퇴했잖아. 학교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몰라? 그게 무슨... 더 이상 두 사람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일단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시 한번 2시간에 걸쳐 집으로 돌아가 보니 벌써 와줬구나. 안녕하십니까. 공사업자가 벌써 공사를 시작해주고 있었다. 어라? 케이타 형! 안녕. 왜 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은 나 여기서 알바 중이거든. 역시 케이타 형. 근데 저건 뭐야? 저건... 설마 UFO?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건 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집이 완성되는 모습을 찍어두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다. 오, 원하시면 저희가 찍어서 편집 후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게이타군? 물론이죠.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영상 편집은 해본 적이 없던 터라 드론 영상 데이터를 케이타 씨에게 주기로 했다. 진짜 코에이군이 안 보이네. 그 낡은 집은 어떻게 됐을까? 뭐 고칠 돈이 있을 리도 없고 그대로 있겠죠. 분명 코에인의 집은 그대로일 것이라 예상하며 난 카스미 선생님과 같이 보러 가게 되었다. 어라? 뭐야 이 건물은? 그때 그 허름한 집은 어디 갔지? 어떻게 된 일인지 그곳엔 호화로운 대저택이 있었다. 혹시 길을 잘못 왔나? 아님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 아닐까요? 아, 그렇겠다. 그런 이야기 중 저택 안에서 몇 명이 걸어 나왔다. 어머, 저분은 츠카사군 아버님 아니시니? 진짜네? 아빠가 여긴 왜? 그렇구나. 저희 아빠가 여기 땅을 사서 집을 지었나 보네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 코에이 녀석이 이렇게 큰 저택을 지을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처음엔 대저택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잘 생각해보니 바로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빠! 츠카사 왔구나. 역시 우리 아빠. 여기 땅은 언제 산 거예요? 코에이 녀석보다 우리가 이 땅을 가지는 게 훨씬 잘 쓰겠지만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하다니. 에? 아니 그니까 코에이 녀석이 가난하니까. 코에이 군이 가난하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아빠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나. 아니 그 전에 집도 완전 허름하고 낡아 빠졌던데? 일부러 이 산속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가난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야. 그 아이는 사장님 아드님이시다. 사장님 아드님?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아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난한 게 아니면 대체 왜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건 츠카사군 말이 맞아요. 편도 2시간을 자전거로 등교하다니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난 치카사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신세가 많죠. 시스템 개발회사 사장이었던 우리 아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기에 치카사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다. 새로운 사업으로 드론 개발을 진행하던 아버지는
발판이 없거나 사람이 부족한 현장에서도 드론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건설업계에도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려 하는 치카사의 아버지와 함께 사업 개발도 추진하고 있었다. 건설업계에 쓰려면 그렇지. 고웨이군, 정말 대단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무선 조종을 좋아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그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해이, 이제 슬슬 집에 가야지. 조금만 더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넌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언젠가 드론 실험 때문에 아빠가 갖고 있는 산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가 산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그대로 두 분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난 뜻을 잇기 위해 산에 틀어박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론이나 다른 기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 뭐야, 코웨이가 사장 아드님이라니. 심지어 우리 아빠보다 훨씬 큰 회사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케이타 형이 뭔가 생각난 듯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 드론이라고 해서 생각났는데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발견했지 뭐야. 네? 그 영상에는 카스미 선생님과 치카사가 내가 보강해둔 나무 판자를 뜯어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대체 왜 이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마치 실험으로 드론을 띄워두었을 때 찍힌 것 같았다. 그렇다는 건 그 집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두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산속까지 뭐하러 온 건데? 참고로 다른 각도도 많이 찍혔는데 볼래? 그만! 제발 그만!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있던 치카사의 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후계자로 치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없었던 일로 해야겠군. 안 돼, 아빠! 잠깐!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느낀 것 같은 치카사의 아버지의 말에 치카사는 빛나는 미래를 잃게 되었다. 스카사군이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스카사보다 코에이군이 훨씬 더 장래 유망한 거잖아?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카스미 선생님. 역시 코에이군은 정말 대단하다고 예전부터 느꼈어. 네? 그도 그럴 게 매일 2시간씩 걸려서 학교에 오잖아. 그렇게 씩씩한 학생은 본 적이 없거든.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린 선생님. 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집도 이제 거의 완성되었으니 슬슬 학교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각오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수업에 제공된 매니패드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제공된 거예요. 이럴 수가... 내 말에 찔리는 게 있는지 카스미 선생님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대체 자네는 무슨 짓을 한 건가? 그게 교사로서 할 일인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심지어 메리페리를 제공해 주시는 회사의 사장님 아드님이라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네. 자네는 해고야. 안 돼, 교장 선생님. 카스미 선생님에게는 바닥 중에 바닥, 가난한 생활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게다가 저건 드론이잖아. 내 행동을 누가 감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로등이었잖아. 카스미 선생님은 드론 공포증이 생겨버려 항상 무언가에 감시당하는 듯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드디어 완성! 건설업용 드론! 오, 이걸로 위험한 일을 대실할 수 있겠군. 어이 치카사, 거기에 박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개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 산속에 외로이 서 있는 집 정말 궁금하지? 다음번에 발견하면 한번 두드려 볼까? 채널 구독 잘 부탁해. 내 여동생은 예전부터 내 물건이라면 뭐든지 탐내곤 했다.
언니, 옷 예쁘다. 주라. 너한텐 아직 커. 그 연필 줘. 너도 갖고 있잖아. 줘, 달라고.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탐냈고 어떤 때는 아야야, 다쳤어. 부럽다. 나도 반창고 갖고 싶어. 그치만 너 다친 데 없잖아. 갖고 싶으니까 줘. 나도 그거 무릎에 붙일 거야. 내가 사용하려던 반창고를 다친 곳이 없으면서도 붙이곤 했다. 동생 눈엔 내 물건이 그렇게 갖고 싶어 보이는 걸까? 어서 오세요. 타머밍밍, 그짝 끝나면 여기 좀 도와줄래? 네. 고등학생이 된 나는 서점에서 알바하고 있었다. 언니다. 책방에서 일하다니 못생긴 언니한테 딱이네. 그러네. 동생은 아이돌인데 언니는 책방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못생긴 나와는 대조적으로 링카는 아이돌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링카의 내 물건을 탐내는 버릇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역시 모로제리 속옷이라 착용감이 좋네. 난 알바비를 모아 값비싼 속옷을 샀다. 난 사용한 적 없지만 모로제리를 추천할게. 착용감이 좋다고 하더라고. 케이타 씨 말이 맞았어. 그때였다. 어라? 언니, 그거 새로 산 거야? 모로젤이잖아. 부럽다. 설마 언니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돌아간 동생. 다행이다. 역시 이건 갖고 싶다고 말 안 하겠지? 하지만 다음 날. 너도 샀구나. 링카도 나랑 같은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럴 리 없잖아. 이거 언니 건데?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주라. 잠깐만, 그거 비싼 거란 말이야. 뭐 어때? 알바하고 있잖아. 링카, 언니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린다 야. 그러게. 언니니까 그냥 주렴. 알았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 물건을 탐내는 링카. 그런 내겐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유지, 오래 기다렸지? 괜찮아. 갈까? 유지는 책방 단골 손님인 것을 계기로 친해진 썸남으로 오늘은 그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다. 오늘 네가 좋아할 만한 책 신간 나왔어. 정말? 다음에 사러 갈게. 즐겁게 데이트하던 그때 어라? 언니잖아? 우연히 동생과 만났다. 남친 생겼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치만 왠지 각별한 사이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 갖고 싶어. 나쁜 생각을 하는 듯한 링카의 표정을 난 놓치지 않았다. 이름이 뭐예요? 유지라고 해. 유지 씨. 저 유지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링카는 유지에게 갑자기 들이대기 시작했다. 유지 씨를 보고 운명 같은 걸 느꼈어요. 두 분 아직 사귀는 사이 아니죠? 링카, 나한테서 유지까지 뺏으려는 거구나. 분명 예쁜 링카가 말하면 유지도...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려던 그때 미안하지만 넌 내 취향이 아니야. 유지는 칼같이 링카를 찼다. 뿐만 아니라 난 지적인 여성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 터미. 정말? 나 같은 여자여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사귀게 됐다. 뭐야 대체? 감히 내 고백을 차다니.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 후 2년이 지나고 유지 터머밍밍 축하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유지와 결혼했다. 유징은 터머밍밍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지. 두 사람이 결혼한다 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랬었어? 좀 부끄럽네. 언니가 먼저 결혼하다니 용서 못해. 넌 인기가 많으니까 때 되면 바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네가 더 예쁘니까. 우리 가족만 어째선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나고 여보, 나 임신했어. 그게 정말이야? 우리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본가로 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링카, 마침 잘 됐다. 실은 할 말이 있어. 다들 기뻐할 표정을 기대하며 거실로 모이게 했으나 저기, 나 임신했어. 임신이라고? 링카는 갑자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언니 아기 주라. 링카는 무려 내 배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 어때? 애 갖고 싶어. 이번에는 부모님들도 링카를 말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니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동생을 위해서. 그래, 아이야 또 가지면 되잖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부모님 둘 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도 뭔가 말 좀 해봐. 유일한 내 편인 그를 바라봤다. 다행이다. 역시 당신은 내 편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링카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까지 그렇게 말했으면 결정된 거네. 말도 안 돼. 곧바로 유진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인해줘. 역시 언니네 남편은 말이 통하네. 이걸로 계약 성립이야. 어째서? 난 남편의 행동에 충격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행이다. 드디어 이제 아이돌 때려칠 수 있겠어. 사인회, 악수회, 라이브 생방송. 솔직히 난 지금 아이돌 활동에 지친 상태였다. 빨리 매니저한테 말해야지. 난 곧바로 사무소로 향했다. 매니저, 에? 무슨 일이야? 나 아이 생겼어. 아이라고? 우리 회사 연애 금지라고 했잖아. 당황하는 매니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알겠습니다. 전해두죠. 미안하지만 은퇴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어쩔 수 없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제 난 드디어 자유의 몸이야. 몇 개월 뒤. 도무미 씨, 머리 나오고 있어요. 힘내세요. 난 열심히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이에겐 아무 책임도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쥐어짜고 있었다.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옆에선 링카가 태평하게 아이가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왕자님이네요. 난 여자아이가 좋은데. 뭐 상관없어. 아이가 태어났지만 내 진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더 힘내세요. 머리가 보이네요. 쌍둥이였어? 무사히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그렇다고 말해주지. 커플룩 입히면 예쁘겠는데? 또 뭐야?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갑시다. 그렇게 30분 뒤. 도모미 씨,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난 귀여운 5아이를 낳았다. 잠깐만, 5 쌍둥이였어?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퇴원 후. 드디어 잠들었다. 다들 바로 잠드는 걸 보니 어쩌면 나 육아에 소질이 있는 걸까? 그래, 안아줄게. 해보니 의외로 쉽다고 생각했으나 잠깐만 얘들아. 아까 겨우 막 잠들었는데. 아기 한 명이 울기 시작하자 다 같이 울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일이니? 뭐야, 또 깨어났어? 부모님도 같이 아이를 돌봤지만 어른 셋이서도 손이 부족했다. 얼른 자란 말이야. 무사히 출산을 마친 난. 더는 무리야. 고생했어.
집에 돌아가자마자 침대에 뻗었다. 5명 낳느라 힘이 다 빠졌어. 그렇겠지. 아이들이 곁에 없어 조금 쓸쓸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다. 링카가 5명 데려간다고 말 안 했으면 지금쯤 쉬지도 못했겠지. 푹 쉬어. 반드시 아이들은 돌아올 테니까. 이제 무리야. 정신없이 아이를 돌보던 그때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베이비시터? 난 곧바로 그곳에 연락했다. 그리고 몇 번 뒤 안녕하세요. 베이비시터 케이타라고 해요. 아톰이에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역시 베이비시터라 그런지 능숙하게 5아이를 돌봤다. 편하다. 베이비시터를 부르면 내가 애볼 필요도 없겠지? 뒹굴거려도 되고 폰도 볼 수 있다니 정말 최고야. 자, 시간 다 됐다. 벌써? 순식간에 베이비시터에게 의뢰한 시간이 끝나고 말았다. 그럼 오늘 비용 지불해줘. 네, 얼마예요? 5시간 봐줬으니 한 명당 10,000원 곱하기 5니까 50,000원이야. 5만 엔? 그렇게나 비싸? 전단지에 써 있는 걸요. 어쩔 수 없지. 자, 여기. 그 모습을 보던 부모님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 바에야 언니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않니? 그래, 무리하지 말고. 언니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 그건 싫어. 베이비시터에게 부탁하면 되잖아. 뭐 그건 그렇지만. 언니한테 받은 걸 돌려주다니.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가 돌려줄 줄 알고? 베이비시터를 부르기 위해 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매니저, 링카, 어디서 여길? 저 아이들 복귀하고 싶어요. 아, 아이돌 활동을 다시 하면 베이비시터 의뢰비는 간단히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어. 왜? 내가 아이돌 다시 하겠다고 하잖아. 네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폐를 끼친 줄 알아? 어서 돌아가. 안 돼. 여기서 포기해도 소용없어. 아이돌이 안 되면 다른 수단이 있을 거야. 왜 내가 이럴 재미없는 알바를. 그치만 돈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 책방에서 알바하면서 집에 없을 땐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뭐 하는 거야? 전혀 일이 안 되어 있잖아. 장르별로 제대로 진열하라고. 죄송합니다. 겁나 화내네. 그때 나는 문득 떠올랐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침내 난 내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깨닫고 말았다. 그래, 생각해보니 이 아이들은 언니 아이잖아. 예뻐라. 지금쯤 아이들은 뭐 하고 있으려나? 난 태어나자마자 찍었던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을 열자 그곳엔 얘들아! 내 아이들이 있었다. 타모밍밍 아이들 데려왔어. 얘들아,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역시 나한테 무리니까 언니한테 부탁할게. 다행이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얘들아. 난 돌아온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럴 줄 알았다니? 남편은 이렇게 될 걸 예상한 듯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다. 수고했어. 이 정도야 뭘. 감사합니다. 아는 사이였어? 당황하는 링카에게 유지는 무언가를 보여줬다. 이거 베이비시터 비용 청구서야. 항상 이용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이용한다고? 설마 자넨... 남편의 말에 무언가 깨달은 것인지 세 사람은 안색이 파래졌다. 그렇다. 난 베이비시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마다 돌보는 방식이 각각 다르구나. 어렵겠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알고 있는 난 그때 그럼 언니 아기 줘. 처제는 절대 육아 같은 건 못할 타입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보, 어째서 그런 짓을... 괜찮아.
반드시 아이들은 돌아올 거야. 게다가 5아이의 출산은 몸에 부담이 크니까 일단 쉬어. 아내의 몸이 회복했을 즈음 처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거란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게다가 거기서 반박했다간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았을 테니까. 아이가 5명인 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말이야. 그럼 그 전단지도 서비스 괜찮았지? 내가 형부 손아귀에 놀아놨단 소리야? 최악이야. 이제 우리 가족과 연 끊자. 그건 무리야. 아이 대신 여러 가지 받아야 할 게 많단 말이야. 그건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줬다. 여기에 만에 하나 키우지 못했을 때 위자료 300만 엔을 지불한다고 써있잖아. 300만 엔? 그런 돈은 낼 수 없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 후 그린카, 얼른 움직여. 그 책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아이. 동생은 위자료와 베이비시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알바 중인 모양이다. 한편 난 힘들지만 역시 귀여워. 엄마가 돌봐주는 게 훨씬 낫지 얘들아.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 여동생도 예전에 내 걸 갖고 싶어 했었다. 그렇게 말하면 다들 오해할 거 아니야. 뭔지 맞춰봐. 구독 버튼 잘 부탁해.